안녕하세요. 오늘도 동물을 죽였습니다의 연출을 맡은 김혜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기라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소비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 이면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공포나 고통, 인간의 착취 등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육류 소비와 인간의 삶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황을 인지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겨울, 어미를 잃은 새끼 진도 믹스견을 우연한 계기로 키우게 되었다. 후추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에게 털 색깔을 닮은 후추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무럭무럭 자라난 후추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 매일같이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내 가족 후추에게 일부 사람들은 집 밖에서 키우는 개라고 하거나 똥개 혹은 보신탕용 식용개라고 말했다. 믹스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한국에서 똥개나 집 밖에서 키우는 개라는 말은 어느 정도 무시할 순 있었지만 보신탕용 개라는 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화가 나서 그 단어를 곱씹다가 문득 먹어도 되는 개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애초에 먹어도 되는 고기는 대체 뭔지 의문이 들었다. 그 순간 고기로 소비되는 다른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처음으로 식탁 위에 당연한 듯이 올라온 고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고기를 정말 좋아했다. 심지어 식사를 할 때 고기 반찬이 없으면 입맛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날 느꼈던 낯선 감정이 불쾌하고 무서웠다. 이 불쾌한 감정은 마치 예전에 느꼈던 감정과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책 한 권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채식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원인 모를 반감이 들었던 것 같다. 이 감정의 출처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동물을 너무도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고, 나는 그러한 세상에서 평생을 살고 길들여져 왔다. 그런 나에게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은 와닿지 않았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먹어온 나를 지적하고 그동안의 내 삶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막연한 반감이 들었던 것이다. 대체 먹어도 되는 고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던 나는 문득 타자와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달을 타, 사람자, 될 화. 타자와란 나와 남을 나누고 남의 위치에 놓인 이를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이 동물에게 그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동물을 타자화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타자화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반려견 후추를 키우며 동물과 교감해보고 그 생명의 무게를 느꼈던 나는 우리 사회가 구분하였던 나와 동물의 경계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인터넷이라는 유리로 된 도살장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만이 목적인 공장식 축산업은 동물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도살장에 도착한 모든 동물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기 위해 있는 힘껏 발버둥 치다가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너무 무섭고 잔혹했다. 나와는 무관한 것이었던 이 동물들이 나와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을 눈으로 본 순간이었다. 동시에 나와 동물의 경계를 구분짓던 선이 사라진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상할 정도로 포근하고 눈이 내리지 않았던 지난 겨울. 따뜻한 겨울로 봄과의 경계를 혼란스러워하던 때에 시작된 코로나19. 매미 나방떼와 노래기, 대벌레 등의 유례없는 곤충들의 습격을 받았던 지난 여름. 그리고 이어진 여름에 발생한 50일이 넘는 최장의 장마. 이 모든 것은 2020년 올해에만 발생한 일들이었고,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에 인간의 고기 소비가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소가 뿜어내는 메탄, 사료 생산 등 축산업의 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체의 약 14.5%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비행기 등의 모든 교통 및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양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 예일대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파괴된 아마존 산림의 80% 이상은 5천만 마리 이상의 소를 기르기 위해 목축지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조지프 푸어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지구 환경을 위한 최선의 식단은 비건식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인류가 육류와 유제품을 먹지 않으면 식량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지의 75%,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50%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이처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 중 75%는 동물로부터 유래됐다고 한다. 2020년 올해 발생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와 천상갑을 식용하는 과정에서 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돼지 독감 바이러스는 닭에서 돼지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으며 사스와 메르스 역시 박쥐에서 각각 사양 고양이, 낙타를 거쳐 변이하고 발생하였다. 학자들은 동물들을 밀집된 환경에서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바이러스의 빠른 재조합과 변이를 일으키며 그중 어느 하나가 인간을 공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기 소비를 할 땐 인간이 지닐 리스크가 있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열악한 가축 사육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기 위해 수많은 가축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항생제는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한국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장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꼽았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암과 마찬가지로 육류와 관련이 높은 성인병들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에 속한다. 이렇듯 고기 소비 문제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돌고 돌아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고기 소비와 그 문제에 있어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식에는 단계가 있다. 주로 채식을 하고 상황에 따라 육식을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 가금류와 해산물, 달걀, 유제품을 먹는 세미 베지테리언,
해산물 달걀 유제품만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달걀 유제품과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오는 식품까지 먹는 락토오보. 유제품만 먹는 락토. 동물에게서 나오거나 동물 실험을 거친 식품은 모두 먹지 않는 비건이 있다. 나는 우선 먹고 있던 고기를 줄이는 플렉시테리언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금류까지는 먹는 세미 베지테리언이 되었는데 우연히 닭과 친구가 된 사람의 영상을 보고 나와 후추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가금류도 끊게 되었고 지금은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유지하고 있다. 달걀이나 유제품 역시 너무도 잔인하게 생산되며 생선과 해산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먹지 않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육고기처럼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결국 비건을 지향하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이지만 강박을 가지지 않고 그 단계에 도달하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채식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당장 외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거나 사람들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완벽하지 않다며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완벽한 비건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보다 10명의 불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낫다는 것이다. 당장 끊지 못하여도 그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요즘엔 비동주의가 되길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비동주의는 고기를 덩어리째 먹지 않지만 육수는 허용하는 채식 지향 방식이다. 이 경우 완전한 채식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음식점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누군가는 고통받는 동물이 없길 바라면서 채식을 선택한다. 다른 누군가는 인간들이 살아갈 지구의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 혹은 당장 자신의 삶을 위해서 채식을 선택한다. 이렇듯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은 고기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이 선택에는 누군가를 비방한다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는 무얼 먹는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동물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삶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동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지구를 살아가는 한 생명체로서 우리는 고기를 소비한다는 것에 대해 누구든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스러운 내 반려견 후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후추의 얼굴을 보며 후추가 나에게 건네는 말을 알아듣곤 한다. 후추는 나에게 기쁘고 슬프다고, 졸리고 놀고 싶다고 말을 건넨다. 동물들은 이렇게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먹는 고기에도 한때 얼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처럼 얼굴을 가지고 살아있던 생명체였다. 그 얼굴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건넸을 것이다.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무섭다고.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 외침을 너무도 쉽게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건넨 말을 우리는 오늘도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더 오랫동안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동물을 죽이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